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N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빨간 옷을 입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시장 자체 체력이 강해진 건지 아니면 단기 반등인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아시아 증시 또 미국 증시 좀 잠시 살펴보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캐나다 기준금리가 우리 예상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인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에서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실적 부진 소식으로 인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같은 종목들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좀 마이너스 2%로 급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크게 뭐 변동성 없이 이제 전일과 비슷하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뭐 10년물과 3개월치가 또 벌어지는 흐름이 또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금 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21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짓누르고 있는 이제 그런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더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등에서 대형 IB 기업들이 내년까지 그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단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재용 회장 취임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6만 원에서 6만 돌파 시에는 이제 차익 실현 구간으로 조금 보셔도 좋다 말씀드렸고요. 6만 2천 원을 강하게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정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같은 경우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이 목요일인데 불구하고 시장은 좋은 흐름이고요. 이재용 회장 취임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다. 특징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본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어내는 흐름이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 박스권 상단을 지켜내지 못하고 마이너스 3%대 밀어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실적 부진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요.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간다면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해주는지 이제 그 여부를 좀 살펴보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뭐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좋은 만큼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매매를 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제가 특징주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더 수익은 조금 더 늦게 나지만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일에도 이제 제가 뭐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삼성 SDI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꾸준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전망은 일단은 내년까지 끌고 가시는 종목으로 조금 잡으시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씩 챙기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좋은 반면에 개인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들 현선물에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데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시장이 제가 2250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목을 포트 설정을 조금 다르게 조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모방이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8시에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좀 더 시장 탄력은 오늘 내일까지도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상승 당분간 요즘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조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시장 분석 잘 들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 시장이다. 수익은 늦게 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시장 탄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양시장이 여전히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6% 오르면서 2280선에 안착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38% 오르면서 692선, 외인과 기관의 매수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까지도 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의 특징주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가 어제도 특징주로 주셨던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짚어주세요. 네, 21세기 마셜 플랜을 논의 중이다 해서 이 마셜 플랜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재건주 관련해서는 바닥주 중에서 여태까지는 조금 중소형주들이 크게 좀 탄력을 이어갔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움직여준다. 이 안에서 또 제가 한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전일장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은 바닥주고요. 관심 있게 진성 TC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일전에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재건 관련주로 급등이 한 차례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크게 조정이 한번 나와 주었죠.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이틀째 양봉이 나와주면서 오늘도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4만 원 전후에서 익절하신 전략이 단기적으로 익절하신 전략 지금부터 해서 조금 지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전후에서 1차적으로 익절하신 전략 좋아 보이고요.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좋았었는데요. 전일장 제가 현대건설 기계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기계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양봉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3일째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5,500원 돌파까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실적도 받쳐주고 재건주로서 우리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더 지켜보셔도 유효하다. 그리고 전일장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여전히 바닥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어제 넥스트레벨 종목으로 주셨던 진성 TC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바로 볼게요. 네옴시티 대장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한미글로벌입니다.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터치했는데 이 종목까지 살펴볼게요. 자, 한미글로벌은 제가 수익을 이제 여러 차례 드린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때가 10월 19일이었고요. 전일장도 한미글로벌,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대응하시는 게 좋다. 왜냐? 우리 같은 경우는 늦게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늦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당일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시가에서 10% 급등 이후에 4%에 마감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도 10% 급등이 나왔지만 현재 6%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자, 나는 좀 매수가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익절하시는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조금 이런 종목보다 덜 가는 종목을 찾아본다면은 진성 TC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 종목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세를 한번 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오랫동안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뉴스도 나와주었는데요. 국내 최초로 154kV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14년도에 이제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공사를 두 건 일단 이제 두 건 따냈었고요. 16년도에 또 사우디 서부 제다하고 리야드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듬해에 17년도에 사우디하고 쿠웨이트에서 초고압 케이블 사업을 또 추진을 하면서 사우디 관련주로도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건주가 간다고 하면은 재건주만 보실 게 아니라 대한전선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무료 톡방에서도 살짝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저기 뭐 2,000원이나 뭐 1,900원이나 1,800원이나 1,700원 정도의 혹시 매수를 하신 분들, 상단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을 1,600원 정도 형성을 하고, 이제 가지고 이제 확보를 하시고 시간 여행을 조금 떠나신다면은 충분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익절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빨리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대한전선 앞으로 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3월에 모하메드 그룹하고 MOU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요. 6월 달에 이제 합작법인 설립 계약도 한번 단행이 있었고요.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또 기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내에 착공 그리고 내년에는 완공 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1,600원 이상 1,700원 이상도 충분히 익절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장기전으로 가셔야지 충분히 윗단에 계신 분들은 익절 가능하시니까요. 대한전선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은 늦게 진입을 하신다면 지금 수익을 챙겨보도록 하고요. 대한전선은 지금부터 관심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700원까지 길게 잘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종목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6일에 주셨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16%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22%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 지금도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종목 AS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인데요. G2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시가에서 공략해서 상한가에 이어서 13% 급등해주면서 여러 차례 공략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도 이날도 어제도 우리가 공략을 했었는데, 자, G2파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무중 이슈로 이제 한 번 더 급등하게 되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기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아직까지 차트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공략할 자리가 오면요.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수익을 단기적으로 챙기자라고 하셨고 피코그램까지 바로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전에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바닥권에서는 사실 어느 만큼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제 지하실 구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오히려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서 조금 길게 보신다면은 한번 기회도 와줄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을 가지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진입을 하면서 조금 상승 탄력이 나올 때 좀 더 불타기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오늘도 모중 테마 이슈가 또 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피코그램이 한 차례 움직여줬는데 실시험 관련주죠.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푸틴 대통령이 핵 훈련에 참관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핵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동반 피코그램도 관련주이자 그리고 모중 관련주의 테마가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 3일째 이제 조정이 좀 나왔다가 오늘장 장중에 한 22% 정도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밀었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AS 해드리면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수익권에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본인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핵 관련한 이제 이슈가 러시아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또 더티밤을 사용해서 도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매수가가 높으시다면 대응을 하시고 낮으시다면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코그램까지 AS 진행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원님의 넥스트레벨 종목까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이제 여러분들께 삼성물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삼성물산이 전고점 뚫지 못하고 이날 밀었지만은 우리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12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가두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까지 끌고 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현재는 12만 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12만 5천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재건주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는 만큼 우리가 이재용 이제
이재용 회장 선임이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도 한 차례 좀 주목을 받았기도 하지만은 3분기 실적을 보니까 분기 매출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5%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건설 부분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도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물량은 나오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더 내가 매수가가 12층에 있다 그러시면은 조정 시에 충분히 평단을 좀 낮추셔서 12만 원 아래로 낮추셔서 급등 시에는 12만 이상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에도 일단 2조 원대 영업이익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도 태양광 개발 사업 신사업으로 태양광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리사이클 그리고 우리가 이제 SMR이나 액화수소 쪽에도 지분 투자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으니까요. 실적이 나와주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려서 가격 메리트가 좋습니다. 오늘 이제 증권사 이제 보고서를 본다면 목표가를 17만 원 제시를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저는 현재가에서 11만 4천 원 오늘 저점과 현재가 사이에서 매수가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차 12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 10만 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내일은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